자, 이제 그 위상수학에 대해서 수업 방법 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고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수업하면서 이제 그 책에 있는 그 정리라든지 문제라든지 예제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판수하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진도상에 이제 어려운 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그 시간으로 인해서 좀 제약도 받고,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때,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일부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요 PPT로 이제 이게 PPT 작업이 안 돼서 내가 능력이 부족한지, 그래서 한글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자료가 나간 건 새로운 자료는 아니고요,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인데 권하는 건 이 자료 나오니까 책 안 갖고 다녀도 되기 때문에 하시지 말고 책을 갖고 다니면서 이제 내가 필요한 얘기 있으면 책에 있는 얘기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은 2장부터 이렇게 나가서 2장, 3장, 4장 나가는데, 이제 4장에서는 이제 거리 공간의 성질, 이제 4.3이 노름 공간 이렇게 나오는데, 노름 공간은 아마 특별한 일 없으면 수업은 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 보시면 수렴성에서 제1 가상공간, 제2 가상공간까지만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거기서 이제 네트와 필터라는 말들이 나와 있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임용 범위 바뀌다라고 봐서 그것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지 않을 거고요. 6장에서 보면 분리 공간에서 6.1, 6.2가 그 T0, T1, T2, T3, T4 요 공간까지만 얘기를 하고, 우리 존의 그 보조 정리는 이제 따로 수업하지 않습니다. 7장 컴팩트에서는 7.1 컴팩트성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7.2, 7.3은 필요하다면 필요한 얘기만 살짝 할 겁니다. 그러니까 7.1을 이제 수업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8장에서는 연결성 공부를 8.1을 이제 공부를 강의를 할 거고, 이제 그 8장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그 무엇이라고 보면 7장, 8장은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아마 우리가 요약하는 정도의 수업이 될 겁니다. 이게 책에 있는 내용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는 우리가 특별한 말 없으면 이거는 이제 시험 영역 밖이라고 봐서 따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3장에서 보면 이제 적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3.2에 적공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적공간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책에 있는 적공간의 의미는 이 적하는 것이 이제 무한적 사고가 들어가 있어요. 책에 있는 내용이 무한적 사고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물론 유한적인 것을 무한적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는데, 이제 수업은 적공간을 2개만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X1, X 이렇게 이제 책에서는 보통 X램다라고 해서 무한적 사고로 넘어가는 건데, 우리는 이제 무한적 사고가 실제로 시험에 안 나올 거라고도 보지만, 이제 그 다루기도 이제 그림도 잘 그려지지 않고, 그래서 수업은 책은 무한적 사고가 있는데 강의는 유한적 사고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업을 들으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가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냐면, 이제 원칙적인 그 처음에 강의 계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스터디를 같이 하면서, 할까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목적이었는데, 지금 이제 뭐 강의실 사정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그것보다는 이제 하여튼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조금 마음들이 이제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연습 문제는 이제 내가 강의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형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어떤 경우는 내가 이제 다 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내가 여러분한테 아이디어만 이렇게 제공을 하고 넘어갈 거고요. 참고로 내가 여러분한테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제 수업을 했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뭐 개인적으로 했더니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물론 이제 개인적인 질문도 받습니다. 개인적인 질문도 받는데, 여러분들이 매주 금요일까지만, 매주 일요일까지 나에게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카톡은 전화번호가 요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그 카톡을 보내주시면 이제 내가 두 가지 제안을 할 겁니다. 이제 하나는 뭐가 되냐면 내가 여러분들의 답변이 이제 직답이 되면 내가 그 카톡으로 직답으로 이제 해서 여러분에게 카톡에 보낼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분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는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내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로 이제 그 수업 그 촬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는데, 유튜브 혹시 보셨나요? 안 봐봤어요? 거기 이 잘생긴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유튜브가 이행내 카이 전공수학이라는 게 이제 그 이쪽 채널에 가면 됩니다. 이쪽 채널에 가면 내가 이제 그 2020년 문제 중에서 이제 교과 경론 빼고 또 이제 다 올려놨습니다. 거기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올려놔서 가능하면은 이제 내가 유튜브 볼 때 막 20분, 30분 지나면 짜증나더라고. 그래서 보통 10분짜리를 제일 많이 보게 돼서, 그래서 문제를 한 번에 쫙 다 강의한 게 아니라 하나씩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제 올려놨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참고해서 뭐 그런 것부터 해서 3, 4월 달에 수업하면서 질문 올라왔던 거 답변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5, 6월에 기출문제 풀이반은 어떻게 수업할 거라는 게 올라갔는데, 어떤 거는 한 3, 40분 되는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자르기 어려워서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그 편집 능력이니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보니까 내 연구실에서 이제 그 혼자서 휴대폰으로 이렇게 촬영하고 이제 올리는데 뭐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편집 능력 제로고, 다 제로니까 그거 보시지 말고 이제 내용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제일 마음에 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그전에는 이거 영상으로 하면 참 좋은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로 해서 하는데, 내가 유튜브는 보통 월요일에서 화요일 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일요일을 얘기한 거는, 그러면 이제 내가 월요일 또는 화요일 날 촬영을 해서 그거를 갖다 이제 올리게 되고, 수요일부터는 이제 또 강의 때문에 내가 그걸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를 해서. 그래서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소극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이거 질문하면 내가 들어야지 그러면 누군가도 질문 안 하면 그 영상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질문들을 하시면 내가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제 그것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혹 가다가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이제 내가 휴대폰을 이렇게 막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휴대폰을 잘 안 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질문이 왔는데 내가 답변이 조금 늦을 수도 있고요.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니까 이제 좀 그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나올 수 있냐면, 보통 개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내가 즉각적인 답변이 될 수 있는데, 책에 이제 이론이 없는데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 중에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또는 이제 뭐 반례가 있으면 반례를 찾아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나오는 반례들도 있을 수 있지만 반례가 이제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맞는 이론이에요, 안 맞는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건 검증으로 넘어가야 돼서 이제 즉각적인 답변이 이제 안 되고 조금 늦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수업하면서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우리가 이제 수업한 내용 중에 이 책에 나와 있는 예제가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와 있는 책에 있는 예제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제 반복적으로 나온 건 좋습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닌데,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제가 조금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확장성인 면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몇 가지 예제를 갖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이제 붙여놓은 게 있는데, 이거 예제는 이제 내가 3, 4월에 수업했던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3, 4월에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는 뭐를 얘기를 할 거냐면, 이 문제를 풀었습니까? 안 풀었습니까? 보다는 관점을 한번 이제 바꿔보고, 그래서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시험이 나왔기 때문에 21세기 수학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수학이 17세기, 18세기, 최근 수학이다 그러면 19세기 수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 제도는 계속 되는데 내용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시험의 기본적인 틀은 똑같이 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나왔던 문제를 또 내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론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똑같이 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그러니까 숫자 바꾸고 이런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를 바꾸냐면 두 가지를 바꿔요. 하나는 형식을 바꾸는 수가 있고요. 아니면 관점을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하면서는 형식이나 관점이 이건 변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발전시키면 어떻겠느냐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면서 수업 내용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모든 내용을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해법을 찾고 하는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안을 하는 것들은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두게 되면 뒤에 가서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수업의 목적이, 학문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기보다는, 임용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책에서는 다루었는데, 내가 봤을 땐 이거는 우리는 무시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증명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이 증명 무시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타이틀은 위상수학 기초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책이 이제 대체로 체계적으로 설명들이 이제 잘 돼 있고 하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이제 선택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이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답지가 없다라는 것이 장점이고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는 힌트를 아이디어 같은 경우를 이 책에서 이제 제공해 줬다는 것이 좋은 점인데 나중에 이제 또 이것에 매몰돼 버리게 되면 이게 자기 생각을 발전시키는데 방해 요소로도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참고하는 수준에서 멈추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1 위상수학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위상수학하면 제일 중요한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위상수학하면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은 누굽니까? 그래서 그 20세기의 수학계를 이제 가장 큰 변화를 시켜준 사람은 우리가 이제 보통 칸토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칸토르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뭡니까? 집합론이 떠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칸토르에 의해서 20세기 수학을 추상수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추상수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추상수학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현대대 수학하고 위상수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오늘날의 수학을 가장 추상화시켜 준 사람은 이제 칸토르인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객관식일 때는 위상수학이 4문제가 나왔어요. 4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 4문제 중에 하나는 꼭 집합론을 넣습니다. 그래서 집합론을 넣는데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수업은 안 하지만 이 앞에서 집합에 나오는 기본적인 그 함수의 성질, 집합의 성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알아둬야 우리가 이제 이 전체 내용을 끌고 가는데 편안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칸토르에 대한 내용들은 알아두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죠. 자, 2.1 위상수학. 그래서 정의 2.1.1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X를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라고 했는데 X가 공집합이라고 해도 이론적인 모순은 없습니다. 이론적인 모순은 없는데 공집합이 되면 원소가 없는 거죠. 원소가 없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질들을 논의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공집합이 아닌 집합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다 파워셋을 이렇게 썼는데 멱집합을 이 책에서는 2의 X승으로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타우를 그 멱집합의 한 부분 집합 쪽이라고 할 때 타우가 다음과 같은 3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우리는 타우를 X상의 위상이라고 얘기하고 이게 위상이 되면 우리는 X타우를 위상 공간이라고 명명하고 이건 이제 왜 그러냐면 타우에 따라 위상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X타우라는 것이 중요한데 보통 이론 강의를 하다 보면 문맥상 혼돈이 없다 그러면 타우를 생략해버리고 그냥 X를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요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3가지라는 것은 전체 집합과 공집합이 타우의 멤버여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타우에 속하는 멤버들의 임의의 유니온은 다시
타우 속에 들어가더라. 요게 화면상으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타우 속에 들어가 있는 멤버들의 finite union은 이게 이제 유한 집합이란 거죠. finite intersection은 다시 타우의 멤버입니다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합론적으로 보면 대상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공집합입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집합에서. 그런데 이제 이것의 쌍대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원래 쌍대 원리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A와 B라는 게 있을 때 A와 B가 쌍대라는 얘기는 A와 B를 바꾸어도 그 명제가 어떻게 되는 거? 보존되는 거. 관련된 성질들이 그대로 보존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쌍대 원리라고 얘기하면 평면상에서는 뭐가 되냐면 점과 선이 쌍대 원리가 됩니까? 점과 선을 바꿔도 모든 명제가 이제 성립이 되는 거고 공간상에서는 점과 면입니다. 공간상에서는 점과 면. 그렇다면 집합에서의 쌍대는 어떤 것이 되냐면 공집합의 쌍대는 전체 집합이에요. 그 다음에 교집합의 쌍대는 뭐다? 합집합이 됩니다. 이게 이제 쌍대 원리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쌍대 원리에 의하면 합집합은 교집합이 되는데 이거는 대상이기 때문에 공집합의 쌍대는 전체 집합이다가 아니라 대상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 집합이 되겠죠.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뭐가 이게 말 속에 와닿지 않죠. empty intersection인데 어떻게 전집합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보통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제일 많이 놓치게 되는데 이 얘기를 여기서 먼저 한 이유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원래 위상은 G1, G2, G3를 순서적으로 밝히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것든 이제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먼저 G1을 밝혔다라고 가정을 해보자요. 그럼 G1을 밝혔으면 우리가 이것은 요 말에 의거하면 전체 집합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타우에 들어갑니다라는 뜻이 되죠. 요 세 번째 G3의 말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가 첫 번째에서 이미 무엇을 얘기가 됐다면 전체 집합이 어디에 멤버라는 것이 들어가면 X의 타우의 멤버라는 말이 들어가면 굳이 무엇은 체크하지 않아도 얘는 체크하지 않아도 이것이 증명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G1이라는 말을 쓰면 이것 대신에 바로 요거로 내용을 바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타우 속의 멤버에 있는 임의의 두 개에 대해서 G1, G2의 교집합이 다시 어디에 들어간다? 타우에 들어갑니다라는 뜻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뜻으로 얘기를 하냐면 이것에 대한 내용을 유한적 사고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인데 이런 뜻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일반적으로 G1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증명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G1 얘기를 했다면 이 표현 대신에 무슨 표현으로? 이 표현으로 바꿔서 얘기를 해줘도 된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G3에서 암시하는 말은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교집합은 뭐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타우의 멤버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문제 풀 때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다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표현 대신에 이 표현으로 이렇게 바꿔줘요. 표현을 바꾸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전체 집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타우의 멤버라는 것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표현을 바꾸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면 이제 그래서 아까 이제 책에 나와 있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타우가 위상 공간일 때 타우의 멤버들을 타우 열린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타우 열린 집합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타우 열린 집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뭐 이거 한자를 써서 개집합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말은 암시하는 것은 타우에 따라서 열린 집합이 될 수도 있고 타우에 따라서 열린 집합이 안 될 수도 있더라 이제 그런 뜻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 것이 이제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열린 집합 이것을 이제 아까 G2
우리가 G2 내용을 이제 여러분 프린트물을 참고해서 보시면 G2 내용을 보시면 이 말의 뜻은 G2 내용이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합집합도 또다시 무슨 집합이 된다. 열린 집합이 되고 열린 집합들의 finite intersection은 다시 무슨 집합이 된다? 열린 집합이 됩니다라는 뜻이 요 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죠.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문맥상 혼돈됨이 없으면 타우자는 생략하고 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만 표현해보죠. 그럼 이것도 이제 위상이 돼요. 위상이 되는데, 여기서 보면 A라는 것은 타우 프라임에서는 열린 집합이지만, A라는 것은 여기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열린 집합은 내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아직 그 책에서 이제 우리가 진행이 뒤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됐지만, 유한집합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이제 유한집합이라도 되고, 이제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열린 멤버들이 몇 개만 존재할 때, 유한개만 존재할 때. 그러니까 X는 무한집합이라도 타워 속의 멤버가 유한개밖에 없다면,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G3에서 얘기한 것이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교집합은 열린 집합이란 말이 없어서 가장 작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런데 열린 집합에 대한 내용이 여기 있는 멤버가 몇 개밖에 없다면, 유한개밖에 없다면 얘네들을 아무리 교집합해줘 분들 몇 개밖에 안 나옵니까? 유한개밖에 안 나와서 다시 열린 집합이 되죠. 그래서 얘가 유한이 되면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논의의 대상에서는 좀 벗어나 있지만,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본다면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얘가 되겠죠. 그 다음에 B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B가 되겠죠. C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BC가 될 거고,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이 X가 되겠죠. 그래서 이 네 개가 기저라는 개념이 형성이 돼요. 기저라는 개념이 형성이 되고 나중에 모든 문제를 푸는 대표 얼굴이 됩니다. 그러니까 점 A와 관련된 문제를 풀 땐 저 문장으로 본다면 열린 집합 A, B만 체크를 하면 되고, B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땐 B만 체크하면 되고, C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BC만 체크하면 되고, D와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X만 체크를 하면 된다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의 진행 순서상 그 말들은 안 나오지만 유한적 사고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저런 것들을 체크해 줄 필요가 있다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기에서 보통 보는데 우리가 그 시험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이 있으면 출제한 분은 토폴로지를 만들고 나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토폴로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의미냐면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열린 집합을 자기가 머릿속에서 그려놓고 그걸 만들어 놓고 또 B 만들고 C 만들고 D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T를 만드는, 타우를 만드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다룰 때마다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모양이 이렇게 안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여기에다가 B가 많이 들어가요.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거, B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거, 얘와 얘 합집합, 그러면 AB죠? C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거, 얘 만들고, 얘와 얘 합집합, ABC 나오고, 얘와 얘 합집합, BC가 되고, 그 다음에 D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거, X. 그래서 그림의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건 이제 책의 저자가 쓴 대로 그냥 따라가느라고 모양은 좀 B 모양이 나오는데, 보통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의식해보라는 뜻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위상에서 가장 큰 위상에서 이제 이산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타우를 무엇으로 표현되었다면, 타우를 몇 집합으로 표현되면 이건 이산위상이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근데 이산위상이라는 말은 디스크리트라는 말이 흩어져 있다라는 의미니까 이 이산위상인지 아닌지를 체크하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처음부터 출제위원이 타우는 몇 집합이에요 라고 가르쳐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전은 이제 우리가 그런 걸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되는 형태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뭐만 체크하면 되냐면 이런 것이 그 싱글톤 셋이 다 무슨 집합이다? 열린 집합이다라는 것만 체크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제 2.1.3을 보시면 밀착,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밀착 위상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 비이산 위상이라는 얘기는 열린 집합이 전체 집합과 뭐밖에 없겠어요? 공집합밖에 없으면 그러면 타우가 위상이면 얘네들은 무조건 무엇과 무엇은 포함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까 타우가 되면 무조건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포함해야 된다 그러니까 타우는 x하고 파이를 포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타우의 정의, 최초의 정의가 이것이 무엇의 부분 집합 쪽이었어요. 이해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해주면 위상 중에서 가장 작은 위상이 뭐라는 얘기예요? 밀착 위상이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위상 중에서 가장 큰 위상이 무슨 위상이다? 이산 위상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위상들은 집합에 대해서 반순서 관계를 갖는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는 반순서는 보통 관심은 없고 나중에 이제 전순서가 관심이 있는데 반순서가 되는 거 우리가 반순서 집합은 어떤 겁니까? 반순서는 순서 관계가 있는 집합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그림은 책들은 반대로 그리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보통 책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포함관계가 이렇게 바뀌어서 포함관계가 바뀌어서 쓰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다른 이유들이 있어서 이제 하는데 그냥 이렇게만 이제 표현을 해보면 그러면 A는 A에 어떻게 됩니까? A는 A에 포함이 되니까 A와 A는 관계가 있으니까 반사율이 성립이 되죠. A가 B에 포함되어 있고 B가 A에 포함되어 있으면 A와 B는 같다가 되니까 반대칭 또는 비대칭이 성립이 되고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 A는 C에 포함이 되니까 추이율이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순서 관계를 이루고 있어서 반순서 관계를 갖는다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건 은근슬쩍 필요하면 우리는 순서도 이용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단어가 되겠죠. 자. 교사명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그젬플이 예제 2.1.3입니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모델이고 우리가 아주 관심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공집합이 아닌 집합 X의 한 부분 집합적 타우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타우가 이렇게 생긴 거죠. G가 공집합이거나 G의 여집합이 무엇인가? 유한이 되면 우리는 타우를 여집합이 얘를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여집합이 뭐다? 유한이란 뜻에서 여유한 위상 이런 뜻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걸 유한 대신에 뭐로 바꿔도 가산으로 바꿔도 이제 얘가 위상이 되는데 그래서 여가산 위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증명을 해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이건 증명하고 관계가 없는데 여유한 위상의 문제를 생각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은 G가 A를 포함하는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면 열린 집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자동적으로 G는 무엇이 아니란 뜻이에요. G는 공집합이 아니란 뜻이죠. 원소 A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G의 여집합은 무슨 집합이 된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유한 위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될 말은 요 뜻이다가 돼요. 이제 G가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이라고 한다면 그 말 속에는 G의 여집합은 뭐다? 유한 집합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요 뜻이 됩니다. 아까는 이제 내가 수업할 때는 G1이라고 했는데 여기다 T1이라고 쓰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의 여집합은 뭐예요? 공집합이고 얘는 무슨 집합이에요? 유한 집합이므로 X는 어디의 멤버가 돼요? 타우의 멤버가 된다죠? 따라서 가정에서 공집합도 어디의 멤버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타우의 멤버가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T2, T3는 아까 내가 이거는 무슨 조건은 없다고 그랬습니까? 순서 조건은 없다고 그랬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T2를 먼저 밝혀도 되고 T3를 밝혀도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렵진 않아요. 둘 다 어렵진 않는데 내가 먼저 일단 이렇게 써본 이유는 뭐를 말하냐면 증명할 때 세 가지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를 밝혀야 되는데 순서 관계는 없습니다. 세 가지를 밝혀야 되는데 내가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밝히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세 가지 중에 내가 두 가지는 자신 있는데 한 가지는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답안지는 무엇부터 표현하라요? 자신 있는 것부터 꼭 써라. 특히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면 뭐 T3, 그 다음에 T2 이런 식으로 가도 무방하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주어지면 이것에 대해서 얘네들은 공집합이거나 공집합이 아니거나 둘 중에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데, 그렇죠? 하나가 되는데 공집합이면 당연히 어디에 들어갑니까? 공집합은 타우의 멤버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렇게 표현을 해버린 거예요. 얘가 무엇이면 공집합이 아니면 하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집합이 아니면 그러면 이때 우리가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의 여집합이 무엇임을 밝히면 유한이라는 사실을 밝히면 G1 intersection G2도 어디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타우의 멤버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공집합이 아니면 당연한 거지만 G1, G2는 무슨 집합이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공집합이면 공집합이니까. 그렇죠?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래서 G1, G2의 여집합은 전부 다 무슨 집합이 돼요? 유한 집합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면 얘는 G1, G2의 여집합의 문제인데 G1의 여집합도 유한, G2의 여집합도 유한이니까 얘는 뭐가 되더라? 유한이 되더라. 그래서 T3 조건이 만족됐구나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우 제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얘는 무엇의 부분 집합적이에요? 타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표현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G를 G 램다라고 이렇게 놓아보자. 이렇게. 그럼 이렇게 놓게 됐을 때 G가 무슨 집합이 아니면 공집합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이것의 여집합이 무엇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것의 여집합이 무엇이란 걸 증명해 주면 돼요? 유한 집합이란 걸 증명해 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무엇이 존재할 거냐면 이러한 멤버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무엇이 아닌 게
공집합이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는 있겠죠?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G 램다의 여집합은 무슨 집합이다? 유한집합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G의 여집합은 얘가 되는데 여기에서 요거 문맥상 혼돈될 것 같다. 그러면 요렇게 쓰시면 돼요. 요 구분만 요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얘네들은 교집합의 관계니까 어디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것에 여집합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 자체가 무슨 집합이에요? 위에서 유한집합이라고 했죠? 따라서 G의 여집합은 무슨 집합이다? 유한집합이다. 따라서 G는 다시 어디에 들어간다? 타우에 들어갑니다. 이런 뜻에 이제 돼서 뭐 마지막 정리는 안 했지만 여기 T3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뭐죠? T2가 되죠. 그래서 T1, T2, T3에 의해서 타우는 X상이 뭐가 된다? 위상이 됩니다. 라는 표현이 이제 설명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바꿔도 요 말을 무엇으로 바꿔도 가산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이 내용을 유한자를 다 뭐로 바꿔도 가산으로 바꿔도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뜻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유한의 뜻은 이런 뜻이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재해석해 보면 요거 하나만 하고 재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요것만 하고 이제 재해석을 하려면 이제 이거와 연결이 돼야 돼서 여기에서 보시면 X가 위상 공간이라고 할 때 X의 부분 집합 F가 열린 폐집합이다. 그러면 이것이 닫힌 집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는 여기에서 무엇으로 정의를 해줬어요? 이것의 여집합이 무엇일 때? 열린 집합일 때를 지칭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폐집합이라고 정의하자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폐집합이라는 개념을 염두에 두고 아까 우리 여유한 위상을 다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집합을 이제 다시 해석해 보면 이것의 뜻을 해석해 보면 뭐가 되냐면 원 정의는 이거였죠? 그렇죠? 그러면 이 말은 아까 말한 대로 G가 무엇이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구에서 이제 우리가 참고로 X가 무슨 집합일 때, 무한 집합일 때, G가 열린 집합이고, G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G는 무슨 집합이란 얘기예요? 무한 집합이란 뜻이 되겠죠? 즉 여유한 위상에서 X가 무한 집합이란 걸 전제로 공집합이 아닌 열린 집합은 뭐다? 무한 집합이다. 그렇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수에서 따져보자요. 실수에서 무리수 전체 집합은 무한 집합이죠? 근데 이것의 여집합은 뭐가 됩니까? 유리수 전체 집합인데 유리수 전체 집합도 뭐가 된다? 무한 집합이니까 무리수는 열린 집합이 아니다. 이런 뜻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유한인 열린 집합인 무엇밖에 없다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유한인 열린 집합은 뭐밖에 없다? 공집합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문장에서. 그럼 여기서 폐집합이라는 것은 여집합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것의 여집합이 폐집합이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것의 여집합이 폐집합이라는 얘기니까 F가 무엇이거나 이것이거나 이것이 G가 열린 집합이라는 뜻이니까 얘가 무슨 집합이라는 뜻이에요? 닫힌 집합이라는 뜻이죠? G가 열린 집합이니까 G의 여집합은 닫힌 집합이죠? 즉 닫힌 집합이면 얘가 무슨 집합이라는 얘기예요? 얘가 유한 집합이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X가 무슨 집합일 때, X가 무한 집합일 때 F가 무엇이면 유한 집합이면 F는 무슨 집합이다? 폐집합이다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폐집합을 봤더니 무슨 집합이더라요? 유한 집합이란 뜻이죠. 그럼 이 말은 무한인 폐집합은 뭐밖에 없다. 무한인 폐집합은 무엇밖에 없다? 전체 집합 X밖에 없습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한 위상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 이따가 이 문제를 가산으로 바뀌면 유한자를 전부 다 뭐로 바꾸면 돼요? 가산으로 바꾸면 되고, 이것도 비가산이라면 비가산인 폐집합은 전체 집합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주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여유한 위상이 가지고 있는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이제 문제들을 논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지금 내가 수업하는 내용은 이제 우리가 뒤에 있는 얘기들을 다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모델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문제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하나를 여기서 할 때 X가 무슨 집합일 때, 자, 임의의 점 X에 대해서 X 디퍼런스 X를 해주면 요것 자체가 무슨 집합이에요? X 디퍼런스 X 자체가 무슨 집합입니까? 유한이죠? 그럼 유한이 되는 것, 이것이므로 이것의 여집합인 싱글톤 셋 X는 무슨 집합이다? 열린 집합이란 얘기죠. 그렇죠? 말을 바꾸면 요게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열린 집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싱글톤 셋이 열린 집합인 것을 무슨 위상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산 위상이다 그런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여유한 위상은 무엇밖에 없다?
유한인 여유한 위상은 2, 3밖에 없다야. 이 문장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 뭐로 바꾸어도, 가산으로 바꿔도 이 문장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한 딱 나왔다 그러면 이런 이게 참 5번째니까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이게 되니까 이 5가지 내용들이 아까 이제 2번째는 내가 증명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보편적으로 쓰는 원리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냐면 x가 무한 집합일 때 무한인 패집합은 뭐밖에 없다 그랬습니까? 전체 집합밖에 없다. 그렇죠? 이제 이 말은 뒤에서 이제 조밀성과 연계시킬 때 많이 활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산위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되게 선호하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산위상은 써먹을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게 어떤 결정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산에 대한 질문 내용은 시험 문제로서는 아주 간결한 답을 원하면서 묻고 싶은 말을 다 물을 수 있는 문제가 이산위상이에요. 근데 이산은 너무 자명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출제하는 사람들이 이산에 관련된 문제를 절대 여러분한테 타오는 이산 위상일 때라고 가르쳐 줄 가능성은 거의 제로로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산을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 X가 이산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산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문장을 바뀌냐면 X 속에 원소가 100개가 있는데 얘가 여유한 위상이라고 할 때 그렇게 이제 내버리는 거죠, 문제를. 그러면 그 문장은 얘가 무슨 위상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이산 위상 공간이란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럼 이산하면 떠올라야 될 단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싱글톤 셋이 뭐다? 모든 싱글톤 셋이 열린 집합이다. 이 단어들을 연상하면서 나중에 이제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제 이건데, 이제 제가 위상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문제예요. 얘가 위상에 대한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가 토폴로지를 표현하는 게 항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토폴로지를 표현하기 어려울 때가 되게 많아서, 이제 우리가 2장에서, 3장에서 나옵니까? 3장 2.4에서 이제 기저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 기저 개념이란 것을 여기서는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를 표현을 못하냐면, U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표현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미 나왔지만 이게 얘가 위상을 근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유클리드 거리 개념으로도 얘가 설명이 되고요.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순서 관계로도 얘네들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상황에 따라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보통 위상에서의 열린 이거를 그림이 너무 원초적이라서 다른 뜻으로 여기다가 그림을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임의의 원소 A가 되면 임의의 원소 A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자? 입시론이라고 하자. 그랬더니 이때 이것을 우리는 A 입시론, 그래서 네이버브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많이 쓰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 안에 들어갈 때? G의 내부에 포함이 될 때, 이런 경우가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실수니까 리얼라인 상에서의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리얼라인 상에서의 얘기가 되니까 A-입시론, A 플러스 입시론이 요 집합이 무엇에 포함이 되어 있다? G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점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연상을 할 때 G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생각한다? 점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생각할 때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을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을 이용해서 문제를 다뤄요? 전부 다 얘를 이용하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미 봤어요? 이 표현법은 어디서 많이 봤죠? 실해석학에서 이제 입실론 델타를 써서 뭐 x-a가 델타보다 작은 모든 x에 대해서 fx- 뭐 fa의 절대값이 입실론보다 적고 뭐 이런 말이 나올 때 그것을 펼쳐놓으면 결국은 둘 다 뭐가 됩니까?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는 뭐 국소 기저의 개념이 되지만 이런 뜻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편에 의하면 열린 구간, 얘도 열린 집합이고, 얘도 열린 집합이고, 얘도 열린 집합이고, 얘도 무슨 집합이 되는 겁니까? 열린 집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연수를 놓아보죠. 자연수는 분명히 무엇의 부분 집합입니까? 실수의 부분 집합이죠. 그럼 실수의 부분 집합이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그러면 여기서 2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2를 포함한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 말이 2 마이너스 입실론, 2 플러스 입실론일 수도 있고, 이론적으로는 입실론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입실론이 양수라고 얘기했지 아주 작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죠. 뭐 아주 작다의 기준, 마음속은 아주 작은 거지만, 근데 이론적으로는 아주 작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입실론이 무엇일 수도 있다. 클 수도 있고. 자, 어디간 이런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안에는 무엇에 의해서? 조밀성에 의해서 무엇이 존재합니까? 내가 왜 여기서 유리수를 얘기하지 않았냐면 자연수는 분명히 뭐의 한 종류예요? 자연수는 유리수의 한 종류니까 저거를 유리수로 쓰면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라는 것을 표현해야 되니까 나중에 불편해버려서 그냥 무리수라고 이렇게 써놔버린 겁니다. 그럼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뜻이 돼서 이 말의 의미는 따라서 2 마이너스 입실론, 2 플러스 입실론은 어디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연수 전체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다죠? 그래서 이것은 무슨 집합이 아니다? 열린 집합이 아니다죠? 이런 논리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정수도 똑같이 무리수 얘기해 주면 되니까 뭐가 돼요? 열린 집합이 아닌 거고, 유리수도 뭐가 됩니까? 무리수라는 게 그 안에 있다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무리수는요, 그러면 조밀성에 의해서 유리수가 존재한다는 말이 돼서 마찬가지로 뭐다? 안 된다. 그래서 자연수, 정수, 유리수, 무리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무슨 집합이 될 수 없다? 열린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의 내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서의 열린 집합들 하면 떠올라야 될 단어는, 열린 집합하면 떠올라야 될 단어는 뭐다? 열린 구간을 떠올라야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크게 뭐 의식할 필요도 없고요. 자,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단어 공부가 아직 덜 돼 있다라는 전제하에 더 진행은 못했지만 그런 것을 이제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의 사촌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는 모델 중에 하나가 프라임이라는 단어를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타우를 만들어 주자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 다른 점은 여기를 보면 왼쪽이 저기는 열려 있는데 여기는 왼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닫혀 있는 거고,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집합의 하하는 x-이필론인데 x-이필론이 요 안에는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집합에서 보면 이것의 하한인 a-이필론은 요 안에 들어가 있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때 우리는 이것을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하한 위상 또는 뭐로? 하극한 위상이라는 말로 표현이 됩니다. 되겠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이론적으로 이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면, 이것도 불편하다예요. 요것도 불편하다. 그래서 이 표현 대신에 이렇게 써버립니다. 그래도 내용적 모순이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얘하고 빈다면 얘는 A-이필론과 A 사이를 얘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위상을 얘네들이 이제 논의가 되는데,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림으로만 얘기를 할게요. 그냥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얘도 지금 얘는 무슨 구간입니까? 열린 구간이죠? 열린 구간도 여기서 무슨 집합이다? 열린 집합이란 뜻이고, 여기서 아까 얘기한 대표적인 상징은 이 뜻이에요. A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의 대표는 요겁니다. 아까 내가 여기서 X를 포함하는 열린 집합의 대명사는 열린 구간이다 그런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는 한쪽이 닫혀있고 한쪽이 열려있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열린 구간도 무슨 집합은 된다? 열린 집합은 됩니다 라는 뜻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내가 임의로 X를 이렇게 A를 하나를 빼냈어요. 그러면 A를 빼내면 입시론이라는 것을 이것의 거리를 구해줘 보면 A는 분명히 무엇이 아니에요. A는 0도 아니고 1도 아니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미니멈, 나중에 조금 더 편안함을 위해서 2분의 1로 나눠줘 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본다면 요 길이가 입시론에 해당이 되겠죠. 요쯤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본다면 A 플러스 입시론, 그러면 요 집합은 분명히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열린 구간 0일 안에 들어가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열린 구간도 무슨 집합이 된다? 열린 집합이 된다야. 이 말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로우라는 말에 의해서 L자를 따온 겁니다. 위상을. 그럼 이 그림은 나중에 여기가 아래가 닫혀있으니까 또 반대로 무엇이 닫혀있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위에가 닫혀있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지면 방금 한 얘기가 유주얼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요? 로우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런 뜻의 문제가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열린 집합이, 열린 구간이 여기 와서 다시 뭐가 됐어요? 열린 집합이 됐죠? 이런 뜻이 이제 여기서 얘기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유주얼은 이제 유주얼을 노골적으로 시험 문제로 등장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얘를 모델로 삼는 경우는 없는데, 얘는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데 아주 좋아합니다. 서로 하는 모델이 돼서 얘가 메인이 되는 경우는 없지만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아까 다시 얘기하면 절대 우리가 기저 수업을 안 해서 그런데 내가 강의는 기저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저 수업을 안 했으니까 언어적 표현을 못 쓰고 있는 것뿐인데, 유절에서 열린 집합의 핵심은 열린 구간이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극한 위상에서는, 하한 위상에서의 열린 집합의 모양은 뭐다? A 플러스 입술인데 아래쪽이 닫혀있고 위쪽은 뭐다? 열려있는 거. 이런 것들의 모양이다. 그래서 저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아까 이제 폐집합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이런 뜻이죠. 아까 열린 집합이 이렇게 4개가 나왔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 폐집합은 이것의 여집합. 이것의 여집합인 공집합은 폐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인 전체 집합은 폐집합이고 AB의 여집합인 CD, BC의 여집합인 AD, ABC의 여집합인 D, B의 여집합인 ACD는 전부 다 무슨 집합이 된다? 닫힌 집합이 되는데 항상 every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항상 뭐가 된다? 닫힌 집합이 돼요. 오케이?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 잠깐 보시면 이거 2개 무시하고 얘네들은 늘 되니까 얘네들을 2개를 무시를 해보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둘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문제는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닫힌 집합은 존재하지 않죠. 여기를 잠깐 봐볼까요? 여기에서 얘는 분명히 무슨 집합이에요? 열린 집합이죠. 오케이? 그런데 이것의 여집합을 보자요. 이렇게 됐죠?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는 열린 구간은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열린 구간도 열린 집합이 되죠? 얘도 무슨 집합이에요? 열린 집합이죠. 그러면 얘는 열린 집합이고 얘도 열린 집합이니까 이것의 여집합인 얘는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무슨 집합이 돼요? 닫힌 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 집합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데 공집합도 아닌데. 자, 우리는 이게 8장에 나옵니다. 우리 책에서는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나중에 시험은 이게 섞여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는 뜻인데 다시 말하면 이 경우는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닫힌 집합이 없다고. 요 문제는 전체 집합과 공집합을 제외하고도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무엇인가? 닫힌 집합이 존재한다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연결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무슨 거라고 얘기를 한다요? 연결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오케이? 전체 집합과 무엇을 제외하고? 공집합을 제외하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열린 집합이면서 동시에 닫힌 집합이 존재하면 비연결, 존재하지 않으면 뭐다? 연결. 말이 조금 뒤바뀌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중에 연결인 것들을 찾는 데 관심을 갖습니다. 비연결인 데서도 연결인 걸 찾는 데 이제 관심을 가져요. 그것을 관심을 갖는 건 뒤에서 이제 연속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소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얘는 존재하지 않아서 보통 위상 공간은 연결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서 닫힌 구간 A, B는 무엇이 된다? 닫힌 집합이다라는 뜻이 되고 여기에서 얘가 주어지면 이것의 여집합은 뭐가 됩니까? 열린 집합이 되죠? 그래서 얘가 무한대로 가고 여기가 닫혀져 있으면 A 무한대도 무슨 집합이 돼요? 열린 집합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무슨 열린 집합이 아닙니다. 이거 말 표현 잘못했어요. 닫힌 집합이고 얘도 무슨 집합이 된다? 닫힌 집합이 됩니다라는 뜻으로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요 다음 2.14를 위해서 잠깐만 위로 올라가서 이제 한 번만 다시 보고 올게요. 자, 요거 내용을 다시 한 번만 보면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열린 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문장으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두 번째 내용이
열린 집합들의 임의의 합집합은 다시 뭐다? 열린 집합이 되는 거고, 임의의 서로 다른이란 말은 없고, 임의의 두 열린 집합의 교집합은 다시 무슨 집합이 된다? 열린 집합이 됩니다. 였죠? 근데 우리 열린 집합의 여집합을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닫힌 집합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문장을 전부 다 요렇게만 바꿔주면 이런 거죠. 이렇게만 바꿔주면 닫힌 집합으로 내용이 다 뭐가 돼요?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뭐가 된다? 닫힌 집합이고. 그러면 이것의 뜻은 뭐가 됩니까?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닫힌 집합들의 임의의 교집합은 닫힌 집합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은 나중에 무엇과 연결되는 언어다? 얘네들은 최소성과 연결되는 언어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기에다 요 두 가지로만 얘기를 해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닫힌 집합들의 finite union은 다시 무슨 집합이 된다? 닫힌 집합이 된다. 이것을 이제 다시 공리화 시켜놓은 거예요. 앞에 게, 뒤에 게 차. 그래서 원래 있는 그 내용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아까 말한 정리라고도 할 거 없이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닫힌 집합이고, 닫힌 집합들의 임의의 교집합은 뭐가 된다? 닫힌 집합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가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포함하는 닫힌 집합이라고 해보자야. A를 포함하는 닫힌 집합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네들도 무엇을 포함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A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면 A를 포함하는 모든 닫힌 집합들의 교집합은 여기 말에 의하면 결국 A를 포함하는 무슨 집합이 된다? 닫힌 집합이 되니까 모든 교집합의 문제였으니까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무슨 집합이다라는 게 나오겠어요. A를 포함하는 가장 작은 폐집합이라는 개념이, 닫힌 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겠죠? 그것을 책에서는 뒤에 가서 A의 폐포라는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자식으로 말하면 폐집합으로 포위했다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건데. 그래서 폐집합들의 finite union은 다시 폐집합이 됩니다가 정리 2.1.4에서의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x 타우가 위상 공간이고 a가 x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때 타우가 이렇게 주어지면 이것은 x의 부분 공간이 됩니다. 책에서는 정의 2.1.5라고 되어 있죠? 책에서. 그래서 이제 나도 책에 따라서 그냥 막 쓰다 보니까 정의가 됐는데, 내용적으로는 정리가 되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얘는 A상의 위상이다. 이게 정리가 되고, 이건 이름이니까 정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은 요거를 이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얘가 A상의 뭐다? 위상이라는 것을 증명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해보면, A intersection A는 A가 되고, 공집합 intersection A는 공집합이 돼서 얘네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타우 A라는 것이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증명해야 될 대상은 뭐예요? 요 안에 들어갑니까를 증명해야 될 대상인 거죠? T2 조건이. 그러려면 요 말의 뜻은 요렇게 생겼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까를 물어본 거죠. 타우 A에 있는 멤버들이 전부 다 어떻게 생겼다고 그랬어요? 타우 A에 있는 멤버가 전부 다 이렇게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타우 A에 들어갑니까? 라는 말은 이 말을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의 문제죠.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얘는 자동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타우 A에 들어가서 두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내용에서 이제 분석하면 얘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는 전부 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어떻게 생겼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로 바뀔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다시 표현해주면 얘가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게 타우가 위상이니까 얘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타우의 멤버들의 유니언은 다시 어디에 들어가 있다? 타우에 들어가 있다가 되니까 얘는 타우 어디의 멤버가 되는 겁니까? A의 멤버가 됩니다. 이런 뜻의 이제 내용이 되겠죠? 세 번째.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죠? 따라서 G1' intersection G2'은 계산 결과를 해주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된다가 되고, 그쵸? 그 다음에 T3 조건에 의해서 얘네들은 다시 어디에 멤버가 되니까? 타우의 멤버가 되니까 타우 A가 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타우 A는 우리가 위상에서 말한 세 가지 조건을 공리를 다 만족해 준 거죠. 그래서 얘는 A상의 무엇이 된다? 위상이 되더라. 그래서 이때 이것을 우리는 부분 공간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또는 타우 A를 A상의 타우의 상대 위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뭐 시험은 부분 공간이라는 말로 이렇게 그 출제가 여러 번 돼서 부분 공간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이제 나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대 위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만 상대 위상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논의해 준 겁니다. 이것도 나중에 아주 얘가 메인이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얘가 메인이 되는 일 없고 서브로 이제 이용이 되는데 하여간 이것도 활용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되게 많은 오해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주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기서 패치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이거를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면 문제지를 보면 이 표현이 없는 책들이 되게 많아요. F'의 여집합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여집합이니 이 뜻이죠. 어디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X는 실수 전체 집합이고 A는 정수 전체 집합이고 F는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자야. 그러면 자연수의 여집합은요. 그러면 정수에서 생각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양이 아닌 정수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유리수에서 따지면 뭐가 돼요? 자연수를 제외한 유리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같을 때 이 뜻이 이거라는 뜻이야, 이거라는 뜻이야, 이렇게 돼서 내용이 어떻게 돼요? 완전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A상에서 논의하는 거니까 이 문장은 뭐로 표현이 되는 겁니까? 얘로 표현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이제 귀찮다 보니까 요것의 말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표현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은 뜻입니다. 열린 집합과 같이 무엇을 이용해서? 저와 같은 교집합을 이용해서.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여집합이냐 이런 말들이 이제 말도 많고 표현 방법도 귀찮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뜻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패집합의 뜻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A를 ABD라고 한다면 타우 A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러면 타우 A는 이거와 A의 교집합은 A가 되겠죠? 공집합과 A의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고 AB와 ABD의 교집합은 AB가 되는 거고 BC와 ABD의 교집합은 B가 되겠죠? 그렇죠? ABC와 ABD의 교집합은 AB가 되고 B와 A의 교집합은 B가 돼서 타우 A 속에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극단적으로 보신다면 열린 집합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데 여기는 열린 집합의 개수가 몇 개 있어요? 4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건 이거예요. G1과 G2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G1 intersection A와 G2 intersection A는 무엇일 수도 있다야. 얘와 얘는 다른데도 불구하고 교집합은 무엇일 수도 있다? 같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말을 바꾸면 얘와 얘는 분명히 뭐가 됩니까? 서로 다르죠? 다른데 A와의 교집합을 해주니까 뭐가 됩니까? A, B가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항상 이 말은 개수는 보존되지 않는 거, 개수는 보존되지 않는 겁니다. 예제 2.1.9를 이제 이 메시지는 여기서는 딱 하나예요. 내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보통 위상 공간 하면 내가 열린 구간이 무슨 집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보통 위상 공간 하면 머릿속에서 열린 집합 떠오르면 열린 구간을 떠오르시오 그랬죠. 그런데 전체 집합을 0, 1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네들은 열린 집합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닫혀 있고 여기는 뭐가 돼 있는 거? 열려 있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의 입장에서 이렇게 본다면 얘도 열린 집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열린 구간과 얘 집합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양 끝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열린 집합이 나올 수도 있고 여기 안에서 반드시 이런 것은 열린 집합이 아닙니다. 이건 타우 A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닫혀 있는 부분이 요 안에 들어갔다면 그 지점이 몇인 것만? 0인 것만. 오른쪽이 닫혀 있다면 그 점이 몇인 경우만? 1인 경우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뭐다? 열려 있는 경우로 이상이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열린 집합의 모양도 A에 따라서 훼손될 수 있구나. 뭐 이런 성질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가 돼요. 자, 정리 2.1.6은 뭐 그냥 책에서 증명 나와 있긴 한데 그냥 저절로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열린 집합들의 위상들의 교집합은 열린 집합들의가 아니라 위상들의 X상의 위상들의 교집합은 다시 X상의 뭐가 된다? 위상이 됩니다야. 그런데 위상들의 합집합은 일반적으로 위상이 되지는 않는다. 그게 이제 얘가 요구인 거죠. X를 ABC라고 하고 타우1을 X by AB, 타우2를 X by BC. 그럼 얘네들은 다 위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들의 합집합은 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때 이거와 이것의 교집합은 뭐가 됩니까? AB와 BC의 교집합은 B가 되는데 B는 요 멤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죠. 그래서 합집합의 위상은 일반적으로 무엇이라는 보장은 없다? 위상이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T3 조건을 만족 못 해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상에서의 위상들의 교집합은 위상이 되는데 위상들의 합집합은 일반적으로 뭐라는 보장은 없다? 위상이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좀만 쉬었다.